안녕하세요. 제2회 사례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의 1번 문제와 2번 문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의 1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거를 이제 A가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A에게는 갑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A는 갑의 사촌 동생으로서 갑의 인장을 임의로 꺼내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을 확보를 해서 무단으로 들고 나와서 을에게 제시를 하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에게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갑이 자신의 통장으로 3억 원이라고 하는 중도금이 입금이 되자 그때 비로소 A가 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을과 대리행위를 했다. 대리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은 A의 대리행위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하자 갑은 다시 또 말을 바꾸어서 자신은 A에게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 매매 계약서에 날인된 인형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은 자신은 이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문제는 의뢰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가? 즉,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을은 지금 A가 적법하게 대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도 검토해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대한 주장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사실이 다르죠. 요건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을은 유권대리만을 주장을 했고 A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만 주장을 했고 표현대리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별도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나요? 2번 문제에서는 을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갑한테 미친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즉 A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도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표현대리, 즉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가능한가, 추인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첫 번째 표현대리부터 보도록 하죠.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 되죠. A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만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갑으로부터 기본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는 비록 대리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 다음에 129조 대리권 종료 이후의 표현대리, 125조와 129조에 의해서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갑이 A에게 대리권 수여했음을 표시했던,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던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갑이 A에게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 기본 대리권이 종료했던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로 보나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다만 이제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했는가 여부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A가 무권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에 갑이
더 이상 이제 A한테도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니까 갑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추인은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학설가나 판례는 추인은 대리인에 대해서도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를 할 수 있고요.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적법한 추인이 될 수 있고요.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권 대리인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갑이 A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A가 을한테 알렸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무권 대리인의 추인을 알고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고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을이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추인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1문의 1번 문제와 2번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1문의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의 2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문제에서도 A가 갑을 대리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죠. 자, 여기서 갑은 A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를 합니다. 즉, 갑이 A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이 A에게 중도금을 지급했고요.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A가 그 중도금을 갑한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A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매매 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도금이라든지 계약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역시 위임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 속에는 변제 수령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중도금을 수령했을 때 그 변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제가 유효한 이상은 A가 변제받은 중도금을 갑한테 전달했는지 전달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의미가 없죠.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변제가 유효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시행위 항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갑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하였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한테 중도금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즉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시행위 항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A는 변제 수령 권한이 있고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갑도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도금이 지급된 이상은 당사자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뭐 대리권 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대리권 속에는 변제 수령 권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변제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문의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의 2번 문제는
약간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을 좀 집어넣은 약간 좀 자기적인 부분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A가 대리행위를 해서 매매계약, 갑과 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즉 X 토지죠. X 토지에 대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겠죠? 자,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근데 지금 갑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은 갑은 갑이 주장하는 거는 그 A가 대리권도 없이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 다음에 A는 자신의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두 가지 점을 주장한 거죠. 즉, 첫 번째는 A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A가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먼저 대리권이 없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대리권이 없다는 점부터 먼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A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A가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죠. 자, A에게 대리권이 없다면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A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A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기의 적법성이 추정이 되죠. 따라서 을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맞춰진 등기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의 무효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고 그 무효인 원인은 A에게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을이 A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갑도 A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음,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입증이 안 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겠죠. 자, 이 사안에서는 A에게 대리권이 없음은 누가 입증하게 되느냐? 갑이 A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지만은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서 갑이 A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이 추정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에 대해서 그 을 명의의 대리권이 있다는 점이 추정될 수밖에 없고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A가 대리권을 남용했다. 즉 A에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지만은 A는 자신의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리행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대리권을 남용한 건 맞습니다. 즉 A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A가 대리권을 남용한 건 맞는데 대리권 남용으로 인해서 대리행위 효력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을이
A의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심리 결과를 보니까 을이 A의 배임적 의사를 알았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을의 그 배임적 의사를 을이 배임적 의사를 알았는지, A의 배임적 의사를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역시 을은 모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도 역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을과 갑 사이엔 매매 계약이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된 뒤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문의 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역시 A가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을이 잔금을 지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명의를 맞춰줬는데 지금 을이 잔금 지급을 이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갑에게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을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A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잔금 지급의 잔금 지급을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을에게 계약 해제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을에게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을은 계약이 해제됐다라고 생각하고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계약 해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A에게 A에게 계약 해제를 위한 해제의 대리권이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갑은 A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요.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A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A가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갑한테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즉 계약 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갑은 추인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매매 계약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상에서 대리권에 관한 문제, 제2회 문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에 또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